안녕하세요. 테크노마드 윤파구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정말 재밌는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요즘 지역 특색을 활용을 해서 2030 세대들을 겨냥한 한국 여행 상품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경주에서 일주일 살기, 아니면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이런 지역 특색을 활용해서 지금 부산권에서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신 얼음방학의 대표님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치면 되나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부산에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그중에 얼음방학이라는 로컬의 자원을 활용해서 이 특정 타겟을 대상으로 여행 상품을 운영하는 업도 같이 하고 있는 정민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음방학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얼음방학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얼음방학은 그냥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로는 어른들을 위한 방학 같은 순간을 좀 선물하자 해서 어른들을 위한 방학 같은 여행이라는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얼음방학이라고 지었고요. 요즘 많이 키워드로 잡는 세대 공감 여행, 그러니까 어디 여행을 가서 나는 20대인데 어떤 50대, 60대 분들 얘기하면 어쨌든 공통사라던가 어떤 관심사라던가 특정 여행지에 갔을 때 소비하고 싶은 것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은 세대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좋은 추억도 만들고, 그 다음에 같은 공통사로 여행을 하고, 끝나고도 본인들끼리 조금 친해지면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음방학에 주 활동하는 장소 같은 게 있나요? 주로 원도심입니다. 사실 해운대나 이런 곳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나 부산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진짜 부산의 모습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원도심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해운대나 광안리가 유명하지만은 20, 30년 전만 해도 동구, 중구, 영도구, 서구 이런 데들이 부산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드타운의 그런 느낌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장소들 위주로 조금 많이 관광을 하고 있고, 특히 영도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는 구거든요. 플러스 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관광객들에게 부산을 한번 왔어도 또 다른 부산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영도 쪽으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을 얼음방학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타진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네, 90% 이상 타지인입니다. 그럼 10%의 부산 사람들도 있다는 거네요? 그쵸. 부산에 살았지만 타지를 가서 이제 부산에 다시 오랜만에 놀러 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부산을 내가 알지만은 방방곡곡 이렇게 좀 세밀하게 못 다녀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부산에 살지만 심심하고, 혹은 얼음방학의 취지 같은 게 너무 본인이 하고 싶은 거와 맞아서 놀러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살짝 저 같은 방구석에서 이제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참여하면 되게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아, 좋죠. 사회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저도 사회성이 없진 않아요. 지금 발악하시는 거 보니까 사회성이 조금 얼음방학 3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이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부산, 정말 추천하고 싶은 장소들을 한 3개 정도만 꼽는다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장담컨대 부산을 가본 사람 중에 1000명이 있다 하게 되면은 태종대 안을 곳곳이 다 들여다본 사람은 10명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태종대가 빙 둘러서 한 바퀴를 걸어서 돌려고만 해도 3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에 등대라던가 해녀촌도 2개, 3개 정도 있고, 감지해변, 요즘 뜨고 있는 오션뷰 포토존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 태종대를 저는 추천을 좀 드릴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영도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태종대 안에만 들어가도 그 근처에 스릴 운더 먹으라고 짚라인 타는 것도 생겼고요. 그리고 요즘 아르떼 뮤지엄? 이 영도에도 생겼고, 피아크는 지금 전국 최대 규모도 F&B 베이커리 겸 카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즐길 수 있는 핫한 것들이나 그 다음에 좀 유명하다 할 수 있는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해녀촌도 안에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어요? 네, 2개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3개죠. 감지 해변 쪽에 조개구이촌이 있고요. 태종대 태원 자갈마당 밑에 또 해녀촌이 있고요. 그 태종대 등대 따라 밑으로 내려가다 또 해녀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스타일로 이제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평상 같은 데 앉아가지고 정말 부산스러운 해산물 한 잔 먹으면서 소주나 맥주도 한잔 하고 그런 감성을 즐길 수도 있고. 그 삼진어묵 본점이 영도 쪽에 있던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삼진이음이라고 해서 이제 부산에서 도시재생 쪽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그 문화공간이 하나 있고요. 그 안에 영도에 관련된 걸 이것저것 많이 전시하면서 그런 공간으로 쓰기도 하고, 삼진어묵 본점도 제가 알기로는 크게 그 영도 초입 쪽에 있습니다. 이제는 영도가 요즘 안에 숙박시설도 많아지고 있고,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엄청 큰 단위로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좀 체류형 관광지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박 2일 정도는 하시면서 천천히 둘러보시면 충분히 볼거리가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도 부모님이랑 같이 해서 네. 영도 쪽에 태종대를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바다밖에 없었는데 네. 지금은 또 이것저것 많이 생겼나 보네요.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태종대가 옛날 저희 부모님 세대 때, 그때는 해논여행을 가도 해외를 안 가잖아요.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제일 유명한 신혼여행지가 그 암남공원이랑 태종대 쪽이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옛날 우리 부모님들의 신혼여행지인 거죠. 혹시
부산 하면은 좀 뭔가 역사적으로 네. 얼음방학 쪽에서 엮고 있는 그런 관광지나 그런 것도 있어요? 2030의 특징이 여행을 감수성 있게 즐기고 싶어 하지 사실 교육받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네. 왜 쉽게 말하면 여행을 갔을 때 스토리텔러들이 붙는 경우에는 사실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맞아요. 네. 스토리를 예쁘게 수용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요즘 여행의 관점 뭐 힐링, 그 다음에 내가 좋은 추억을 만드는 거, 그 지역에 대해서 딥한 학습을 하는 게 지금 트렌드는 아니거든요. 젊은 층에게는. 그래서 저희도 포커스를 일단은 2030들이 즐기는 거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주자. 흥미가 생겨야 지역에 대한 재미도 가지게 되는 거고 맞죠. 왔을 때 추억이 좋아야지 다시 방문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방문하고 여러 번 방문해야지 지역에 살 가능성도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것들은 주로 옛날 올드타운 복고 자원들을 좀 자기들이 즐기게 많이 해놨는데 1년의 예시로는 요즘 2030은 어디 여행 가면 일단 사진부터 찍지 않습니까? 맞죠, 맞죠. 일단 예쁜 사진을 찍어야 인스타도 좀 올리고 맞아, 맞아. 네, 그 다음 재미도 좀 있고 추억도 만들고 맞죠. 네, 그래서 저희는 복고 의상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한번 이 얼음방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네. 참여를 했는데 카페를 그때 갔었잖아요. 네. 1941 카페라는 그런 카페를 갔었던 걸로 초량 기억하는데 1941. 예. 네. 지금 카페가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진짜 감성 끝장난다. 네, 네. 뭐 이래 예쁜 데가 다 있지 했는데 거기 우유를 파는데 우유가 무슨 살짝 옛날 그런 목장 우유 목장 우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그런 우유가 나오는데 네. 살짝 그거를 보고 제가 저같이 조금 감성이 메마른 사람도 그걸 네. 보면서 여자친구랑 오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지금 여러분 사회화가 된 케이스의 이제 그 실질적인 사례를 보고 계십니다. 진짜 그러고 나서 방금 말씀하셨던 복고풍 의상을 입으러 갔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네. 그거 말씀하신 거 맞죠? 맞아요. 복고풍 의상 이게 네. 기본적으로 여행에서의 추억이 강렬하게 남으려면은 새로워야 됩니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패턴상 뭔가 하는 거를 똑같이 하게 되면요 여행에서 새로운 맛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몰입도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게 아무래도 제일 가능성이 높은데 옷을 입고 다니니까 그 또 사진도 남기고 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 이 도시에 와가지고 올드타운이라는 걸 경험하고 있구나 라는 걸 강하게 체감할 수 있거든요. 그 저희 여름방학 할 때 사람들이 그 설문조사를 보면은 제일 만족도가 높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런 복고 의상 입고 체험하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전통주 페어링 나잇이라고 그 한 15종 정도 되는 국내 전통주들이랑 맞는 음식들을 페어링해서 먹어보는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얼음방학이 정말 참여를 했을 때 여행이 색다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복고풍 의상이라는 게 사실 흔히들 입어볼 수 있는 옷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사실 제가 진짜 얼음방학 가기 전에는 이런 복고풍 옷을 입고 여행 다니는 건 저는 처음 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특색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전통주가 저는 살면서 그렇게 많은 종류가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이건 도대체 뭘로 만들었길래 이런 색이 나오는 거지 하는 그런 전통주도 정말 많았었기 때문에 색다른 경험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얼음방학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강점은 없을까요? 차별성으로 두는 거는 진행하는 모든 호스트들이 어느 정도 스냅 작가급으로 사진을 찍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무래도 양질의 사진을 남겨준다라는 게 좀 사람들한테는 긍정적으로 많이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진행하는 호스트들 자체가 비슷한 연령대다 보니까 저도 진행을 하긴 하는데 저는 38개국 정도 여행을 다녀왔고 국내 여행지는 진짜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가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행 와서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게 충족돼야 만족을 하는지를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오는 친구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참가하신 분들이 다시 재참여하는 경우는 많이 없나요? 기수마다 2명씩은 있습니다. 하긴 저도 그 소문을 좀 들었거든요. 네, 재참여하신 분 중에 제일 많이 하신 분이 한 6번, 7번 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도 마음은 항상 진짜 재참여를 하고 싶은데 이분 사회화가 아직 덜 되셔가지고 한 3번은 더 나오셔야 되는데. 자, 자, 그러면 살짝 얼음방학도 네. 그렇잖아요. 애기들 방학도 아니고 네. 어른 방학이잖아요. 네. 어른 방학. 네. 남자와 여자. 그러죠. 그럼 남녀 비율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거의 반반 정도 옵니다. 반반이면 네. 그 중에서 커플이 탄생하는 비율도 좀 많겠네요. 최근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했는데요. 저랑 부산에 있는 얼음방 운영하는 호스트가 한두 명 정도 더 있습니다. 네. 근데 꼭 제가 운영할 때는요, 커플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네. 그 다른 호스트가 운영할 때는 한 기수당 커플이 하나씩 나옵니다. 대표님이 좀 해방을 많이 놓나 보네. 회방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네. 저 이해가 갔어요 갑자기. 네. 왜요? 저 있을 때 참여하셨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커플을 못했던 거지 이 사람 때문에. 피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방금 고개 저으시는 거 봤는데. 얘기 끝나기도 전에 이미 자, 고개를 도리도리 적고 있어요. 자, 다음 질문. 네. 자, 그러면 네. 저도 옛날에 모임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런 모임 운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른방학이 보니까 남자 여자 비율도 딱 적절하게 잘 섞이고 그리고 참가도도 정말 높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른방학만의 비결이 있어서 그런 건지.
처음에는 참가비 12만 원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모집이 안 됐거든요. 네. 광고비도 50만 원 가까이 썼는데. 네. 근데 지금은 광고비 안 써도 어지간한 기수는 모집이 다 완료가 되고 15명 정도 신청을 하고 1인당 30만 원씩 내고 오거든요. 근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 처음에는 어설픈 코스로 진행을 했고 근데 오는 사람들한테 참가 피드백을 이제 익명으로 받아가지고 코스를 다 개선했고요. 그러니까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이제 후기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후기들을 보고 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살짝 모임에서 남자를 모으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네. 여자들이 많이 오면 남자들이 알아서 모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딱 느끼는 게 뭐냐면 네. 이 사람이 여자들을 기가 막히게 잘 모아요. 그 딱 인스타 보면은 정말 예쁜 이미지들 대충 이런 자료를 한번 좀 띄워주시고 네. 좀 보면 정말 딱 여자들이 봤을 때 아, 저 피드 갖고 싶다, 네. 찍고 싶다 네. 딱 그런 마음이 들게 나오는 그런 피드들이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보면 사진을 좀 맛깔나게 잘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막 호스트 분들이 보면 다 사진 찍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어느 정도 기초는 다 돼 있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지 않나 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의외로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술집에는 남자들이 많아요. 헌팅 포차 막 이런 데들. 그렇죠. 뭐 클럽. 근데 여행 패키지? 여행은 여자분들이 원래 더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먼저 가면 남자들이 따라서 오는 그런 느낌이 네. 좀 있네요. 자, 얼음방학 그러면 네. 끝나고 나서 네. 참가자들이 남기는 피드백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피드백이 있어요? 피드백이라기보다는 부산 기수 중에 22기. 최근에 운영했던 기수인데 22기들이 또 끝나고 나서 바로 한 달 뒤에 대전에서 모인다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네, 저보고 꼭 오라 하더라고요. 안 오면 안 된다고. 갔더니 그 참가했던 자 중 한 명이 얼음방학 단체 사진이 등 뒤에 프린트돼 있는 얼음방학 단체 티를 뽑아왔더라고요. 와우. 그러고 애정이 남다르네. 친구들 다 나눠주고 심지어 저한테는 그 롤링페이퍼를 따로 준비해서 하얀 색깔 티셔츠 위에다가 그 각자 한마디씩 다 적어가지고 저한테 티셔츠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기들 뭐 이렇게 좋은 인연 만들어줘서 고맙고 계속 볼 수 있는 사람들 만들어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막 글귀도 써져 있고 네. 그런 거 있을 때 좀 보람차죠. 네, 마지막으로 네. 얼음방학 프로그램에 함께 하게 될 참가자분들이나 네. 아니면 앞으로 뭐 부산이나 영도 뭐 이런 쪽으로 놀러 오실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즐길 준비만 돼 있으시다면 제일 좋은 사람들과 제일 좋은 시간을 보내게 드리겠습니다. 얼음방학으로 놀러 오시면 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호스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 둘 다 각자의 스타일대로 재밌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얼음방학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게 저는 애프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러와서 사람들이 좋으면은 어떤 기수는 20번 이상 볼 정도로 애프터가 많은 편이거든요. 내가 평소 일상에서 보내던 내 직장 동료, 뭐 친구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나에 대한 고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또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저는 여행하면서 이런 양질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와보시면은 뭐 좋든 싫든 그래도 좋은 인연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얼음방학 정민준 대표님에 대한 인터뷰였습니다. 그럼 또 봐요. 또 봐요.